팔자 주름, 입가 주름, 인중 고양이 주름, 마리오넷 주름과 같이 볼륨을 은근하게 주면서 잔주름, 탄력을 줄 수 있는 부위들에 사용합니다. 레디어스와 주베르 볼륨의 공통점, 차이점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레디어스는 즉시 구현된 볼륨 효과가 꾸준히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구성 성분 중에 70%를 이루는 CMC 겔에 의해서 먼저 즉각 1차 볼륨 효과를 보이고, 안녕하세요. 미용하는 의사 약사 판미닥터 박수진입니다. 오늘은 레디어스라는 콜라겐 부스터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레디어스의 특징, 효과, 적용 범위와 함께 주베르 볼륨과의 공통점, 차이점으로 영상을 꾸려보았습니다. 두 가지 제품에 확실한 차이가 있으니 이 두 제품을 비교 중인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레디어스의 성분입니다. 레디어스는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30%와 CMC 겔 70%로 이루어진 콜라겐 부스터입니다. 작은 구형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확 주목을 받고 있지만 오리지널 레디어스는 원래 필러였습니다. 역사가 긴 칼슘 필러요. 칼슘 필러는 본디 히알루론산 필러보다 유지기간을 늘렸다는 장점으로 한동안 쓰였다가 결절 이슈가 있어 현재는 거의 사라진 제품인데요. 레디어스는 이 칼슘 필러를 좀 물켜서 콜라겐 부스터로 변모한 것이지요. 이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성분은 뼈와 치아 범랑질과 유사한 구조로 생체 적합성이 뛰어난 안전한 물질이며, 또 중요한 건 완전히 분해되어 사라지는 물질이라는 점입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CMC 겔의 경우 2에서 3개월, 그리고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성분은 개인차가 있는 편이지만 1, 2년 내로 모두 생분해가 완료됩니다. 이 성분이 미국 FDA 첫 승인을 받은 건 2003년이기 때문에 벌써 20년이 넘게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어 온 약물인데요. 비단 안면부 주름뿐 아니라 목, 데콜테, 가슴, 손, 복부, 엉덩이 등 전신에 걸쳐 피부 및 흉터 재생 목적으로 두루두루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디어스가 콜라겐을 형성하는 원리가 좀 독특한데요. 스컬트라 주베르 볼륨이 염증 반응, 즉 면역 반응을 유도하여 콜라겐을 형성하는 것과 다르게 레디어스는 친수성의 구형 입자가 친수성의 섬유아세포를 끌어당겨서 이 섬유아세포의 모양을 길쭉하고 뾰족하게 만들어서 콜라겐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모양을 유지해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하여 레디어스를 주입한 피부는 타입 1 콜라겐, 타입 3 콜라겐, 엘라스틴, 프로테오글라이칸이 풍부해지고 혈관도 풍부한 건강한 피부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레디어스의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부위를 정리해드리면 팔자 주름, 입가 주름, 인중 고양이 주름, 마리오넷 주름과 같이 볼륨을 은근하게 주면서 잔주름, 탄력을 줄 수 있는 부위들에 사용합니다. 물론 앞볼, 옆볼, 앞광대에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볼륨 효과를 내려면 좀 많은 용량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칼슘은 동일 목적으로 비교되는 다른 콜라겐 부스터류에 비해서 동일 부피 대비 좀 고질량의 무거운 편의 물질이기 때문에 피부가 너무 얇은 분들이 빵빵하고 꽉 찬 볼륨으로 원하는 경우에는 이 무게 때문에 약간 처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살짝만 채우는 것이 시술 경험상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요. 뭉침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사지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앞광대 인디언 밴드의 경우 이 칼슘 입자들이 뭉침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저는 소량만 사용하고 몰딩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께도 잘 마사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마, 관자, 눈 및 눈가에는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 영상을 찾아오셨을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레디어스와 주베르 볼륨의 공통점, 차이점을 좀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공통점. 첫 번째 공통점은요. 콜라겐 및 기타 ECM 성분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연스러운 안면 볼륨을 만들어준다는 것이며,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성분과 PLA 성분의 콜라겐 생성량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이 두 시술 모두 캐뉼라 방식으로 시술을 저는 하고요. 멍이나 엠보싱이 거의 없이, 그러니까 시술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2에서 3회가량 반복 시술을 하여 만들어진 그 결과는 자연스러운 볼륨은 소실되기까지 1년 반에서 2년 정도 유지됩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적용 부위인데요. 이마나 관자, 눈가, 눈 밑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마, 관자는 좀 봉긋하고 뚜렷한 모양을 내기 위해서 필러가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또한 눈 밑은 피부가 얇아 결절의 위험이 있고, 또 두 가지 약물 모두 그 결절의 위험이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외 모든 부위에는 두 제품을 골고루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두 제품의 차이점입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시술할 때 약물이 주입되는 깊이가 주베룩 볼륨은 피하 지방층 정도의 깊은 레벨이며 레디어스는 진피 하층이라 불리우는 좀 얕은 레벨입니다. 따라서 이 주입층을 의도하기 위해서 시술자는 펑처 단계에서 펑처 바늘을 진입하는 각도나 방식을 좀 다르게 해서 시작을 하고요. 캐뉼링을 할 때에도 의도적으로 약물이 주입되는 방향을 다르게 하여 깊이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 앞서 이마, 관자, 눈가를 제외하고 두 제품을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드렸는데 그 나머지 부위에서도 특수하게 좀 더 어떤 제품이 더 잘 맞는다라는 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볼륨을 잘 주는 것이 주베룩 볼륨 주된 특징이며 주베룩 볼륨은 아디포제네시스라고 해서 지방을 생성하는 특징이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또 레디어스는 적당한 볼륨과 탄력을 같이 주는 것이 특징인데요. 입가 주름, 인중 고양이 주름, 입 옆에 생기는 웃을 때 생기는 자글자글한 잔주름 등에는 저는 레디어스를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베룩 볼륨으로 시술을 했을 때 약간 너무 볼륨이 과해서 오히려 컴플레인이 생겼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저희 병원 케이스인데 레디어스를 도입하기 전에 주베룩 볼륨만 사용하던 시절에 환자분이 희망을 너무 하셔서 입가 인중 부위에 이제 시술을 했다가 탁월한 볼륨 효과로 한 달 뒤에 입 주변이 벙벙하게 살이 찐 것 같다라고 이제 병원에 다시 내원하셨거든요. 오히려 불편해하셔서 하이프 장비 등을 이용해서 볼륨을 좀 줄이고 타이트닝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볼륨 효과의 발현 시기입니다. 레디어스는 즉시 구현된 볼륨 효과가 꾸준히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구성 성분 중에 70%를 이루는 CMC 겔에 의해서 먼저 즉각 1차 볼륨 효과를 보이고 이 CMC 겔이 2-3개월에 걸쳐 서서히 소실되는 동안 반대로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에 의해 유도된 세포 여러 기질들이 보충되면서 그 없어지는 볼륨을 채워주거든요. 이는 시술자에게 일주일 만에 갑자기 볼륨 효과가 사라졌어요 라는 예기치 못한 컴플레인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마음이 편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주베룩 볼륨은 즉시 효과를 본 듯 하다가 일주일 뒤에 생리식염수 성분이 모두 흡수되고 나면 확 볼륨이 꺼지는 편이며 4에서 6주까지 서서히 다시 차오르는 식의 변동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베룩 볼륨 한 바이알당 10cc 내외의 생리식염수를 섞어 이 양을 모두 얼굴에 주입한 직후에는 좀 빵빵하게 차오르는 가짜 볼륨이 생기는데 이 식염수가 일주일 내로 모두 흡수되고 남은 주베룩 볼륨 약물 알갱이가 콜라겐, 지방을 채워내면서 서서히 진짜 볼륨을 만들어내는 원리거든요. 볼륨이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갖는 레디어스와 주베룩 볼륨이지만 각 약물이 주는 부차적인 효과로 선택을 해보셔도 좋겠는데요. 레디어스는 얇은 피부면에 탄력을 주는 특징이 있고 또 주베룩 볼륨은 표피와 진피 경계 부위의 기점막이라고 하는 그 레이어의 재건을 통해서 색소 개선, 안색 개선, 미백 효과, 또 보습의 효과를 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디어스를 주베룩 볼륨과의 공통점, 차이점을 들어 설명을 좀 해드리는 시간이었는데요. 나의 얼굴에 어떤 시술이 적합한지는 내원하셔서 직접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레디어스는 피부 잔주름, 탄력, 효과를 내는 아주 좋은 시술입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